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다뤄보고, 내일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하고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뉴스를 좀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반일 테마. 이제는 조금 수급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8월 4일 날 이제 일본 자산 매각을 진행을 했죠. 근데 항고를 안 하면은 11일 날 바로 매각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즉시 항고를 했고요. 그래서 일본 현금화가 6개월 정도 미뤄질 수가 있다. 6개월 정도 미뤄진다면은 당연히 일본에서 보복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죠. 근데 보복 시점은 현금화를 했을 때 보복을 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테마는 이제 잠시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얘기한 건데, 일본 자산 매각은 사법 절차일 뿐이고 이거는 별개고, 지소미아 종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건 또 있어요. 그 지소미아 종료가 24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연장을 할지 파기를 할지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추가 보복은 예고를 했어요, 일본에서. 근데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현금화가 좀 늦어지겠죠. 그럼 보복이 늦어진다면 지소미아는 좀 더 끌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전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1년마다 이제 갱신하듯이 그렇게 갔어요. 1년마다. 근데 지금은 1년마다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아무 때나 우리가 그냥 바로 종료를 시켜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8월 24일이 그 기간은 맞는데 그냥 계속 가고 지소미아 계속 가다가 6개월 후에 매각 돼서 보복, 일본이 보복을 하겠죠. 그때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테마는 이제 슬슬 손을 떼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름 오늘도 나름 기대감이 있었는지 좀 잘 버텼어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하단 안 깨지고 어떻게든 버텼고, 모나미를 봐도 모나미도 딱히 하단 안 깨고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없으면은 결국은 다시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뭐 지소미아 정도 큰 이슈가 좀 터져줘야지 좀 이쪽 테마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일 말고 오늘 나왔던 게, 중국에서 이제 5일부터 중국 유학생이나 취업자들 비자 발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만,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한국만 비자를 갖다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한테 압박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한국을 좀 끌어안으려고 하죠. 지금 중국 쪽에 서 있는 나라들이 뭐 러시아, 북한 뭐 등등 조금 있는데, 독일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까지 좀 포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5일부터 한국인 비자 신청 가능하고, 들어가게 되면 14일 격리 조치가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행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보시다시피 유학생하고 취업자 등인데 이 등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열어준다. 그리고 한알령 관련해서 또 이런 게 있었죠. 오늘 중국의 텐센트 있잖아요. 텐센트가 이제 진행하는 그 OTT 서비스가 있어요. OTT 서비스가 있는데 뭐 텐센트, 아이치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게 넷플릭스를 갖다가 겨냥을 해서 넷플릭스랑 경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려면 그러면은 드라마나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콘텐츠만으로 당연히 안 되죠. 뭐 한류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좀 높이 평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없이는 콘텐츠 사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구작이나 신작 그리고 나올 것들 뭐 다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자기네들의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논의 중이다. 그래서 컨텐츠주도 좀 같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반일은 이 정도 보는데 솔직히 이제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한알령 같은 경우에는 볼 게 딱 몇 가지 안 돼요. 화장품주들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그나마 좀 얘는 좀 대형주, 그리고 얘는 좀 누군가 뭐 세력이 좀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얘를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 좀 코리아나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 쪽에는 당연히 YG JYP SM, YG 플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쪽이나 이런 제작 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뉴,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A스토리는 그 킹덤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문제점이 2020년에 지금 찍은 게 거의 하나 있나?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게 좀 문제인데, 주가는 그래서 그만큼 가벼워서 호가창도 되게 얇아서 한번 이슈가 터지면은 정말 멀리 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가긴 가는데 얘는 원체 무거워서 시총이 한 2조 5천 될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뉴도 좀 잘 움직이는 애들을 해서 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정말 한알령 쪽은 다들 뉴스만 기다리는지 10시 50분에 나왔거든요. 분봉으로 볼까요? 5분으로 그냥 보시면은 10시 50 몇 분에 나왔는데, 이때부터 살짝 꿈틀거렸죠. 11시 10분 좀 늦었네요. 바로 안 갔네. 그러니까 저게 비자 발급이니까 저게 한알령을 해지냐 아니냐 뭐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얘는 10시 15분 다 10분 15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약간 움직이는데 뭐 얘는 원체 무겁다 보니까 살짝 뭐 한 몇 티가 안 갔나 보네요. 그리고 에이스토리 같은 애들은 정말 가볍긴 해요. 얘는 이때는 안 움직였네요. 이때는 그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안 움직였고, 요때 움직인 게 그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하고 아이치가 그거 겨냥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작들을 사가야 되니까 사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냥 얘는 딱히 그런 뉴스에 크게 반응 안 하고 좀 움직였네요. 그리고 볼게 얘네들도 다 잘 가긴 해서 SM도 그런 변화는 없었고요. 워낙 엔터주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원체 여기 바닥 찍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이런 뉴스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된 한알령 해지인가 뭐 아니면 단독 이렇게 써가지고 속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이슈는 아니었다. 근데 이치한불이나 이런 애들처럼 누군가 만지는 세력이 있어 보이는 애들은 조그마한 뉴스에도 확실히 움직였어요 오늘. 그래서 한알령 쪽은 이게 해지가 되느냐, 그리고 시진핑이 방한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이제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을 포섭하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시다가 괜찮아 보이는 애로 좀 타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미중 같은 경우에 지금 큰 이슈는 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중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뭐 관세 이런 걸로 좀 크게 터트려 줘야 되는데, 전략적인 뭐 그런 거 있죠. 전략 헬륨이나 히토류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보시면은 상대국 언론 기자를 추방하는 태세 뭐 이런 게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기자들 나가라. 그러면 당연히 중국도 중국에 있는 미국 기자들 나가라라고 하겠죠. 뭐 요 정도고. 그리고 틱톡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죠. 그 중국의 통신업체인 중흥통신하고 이제 화웨이 그리고 틱톡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챗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위챗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챗 챗이 이게 챗이 아닌가 보네.
여기 있네요. 중국의 국민 메신저, 그러니까 카카오랑 비슷한 거죠. 위챗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때리는 거는 국가 간에 뭔가를 크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기자 그리고 기업들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아직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니온 보셔도 그냥 좀 더 센 기사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티플렉스는 오늘 조금 약간 대장처럼 조금 한 2% 얘가 좀 더 가는 것 같았는데 어차피 얘도 계속 기다리는 뭐 횡보하죠. 그러니까 뭔가 횡보하면서 지금 거래량도 아직 안 터지고 있고 너가 좀 나와라 라고 기다리는 거여서 이거는 뭐 일정이 없잖아요. 미중은. 그래서 뉴스가 뜨는 순간 바로 포착이 된다면은 좀 올라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아나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시아나가 좀 갭이 떠서 시작을 했다가 아시아나 IDT 시초가가 이제 10% 정도 시작을 했다가 뭐 한 19%까지 올라갔었네요. 얘도 시초가 9% 정도 했다가 한 11% 정도 올라가서 그리고 오늘 쭉 빠졌죠. 종가는 3%대. 근데 매각이 계속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 기사에서 잘 보면은 2달간 사내는 뭘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매각을 갖다가 다 협상자 다 해놓고서 현산에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니넨 뭐 해가지고 왜 현산이 못 가져가게 했냐. 이제 지금 책임을 갖다가 누구 책임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는 회장은 계약 무산 위험은 현산 측에서 제공을 했다. 현산은 금호 측이 인수 계약 위반을 했다. 공식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실사를 한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서 이제 책임 얘기 나오죠. 그럼 책임 얘기 다음에 얘네가 사는에서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죠. 결국은 다른 대기업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게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게 아니고 갭이 원체 크게 뜨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죽어 있고 누가 사갔는지 한번 보면은 오늘 개인 들어왔네요. 개인들이 좀 받아갔고 그럼 아시아나항공도 동일할 텐데 얘는 아니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가져갔고요. 뭐 연기금 사모펀드가 거의 주축으로 가져갔습니다. 얘도 다시 한번 매각 이슈나 재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현산 빼고 다시 입찰자들을 언제까지 불러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 당연히 예전처럼 그때 9,400원까지 갔었죠. 그러고 쭉 빠지는 모습. 지금 굉장히 바닥이기는 해요. 그래서 재매각 얘기 나오면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IDT나 IDT 같은 경우에는 분리매각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힘이 강한 모습이고 굳이 건드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되면 IDT가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YG의 트레저. 지금 이제 3일 남았어요. 금요일날 오후 6시인가 얘네가 데뷔를 하는데 그 선주문, 앨범 선주문이 17만 장이에요. 10만 장일 때 뉴스 떴고 15만 장일 때 어제 뉴스 떴고 오늘 17만 장 했다고 또 뉴스를 또 띄었어요. 계속 뭔가를 갖다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죠.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YG 플러스하고 YG 엔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YG 플러스가 오늘 뭐 그렇게 세게 가진 않았고 이 정도 뭐 한 2% 갔나? 고가 4%에 종가 한 2% 갔네요. 지금 이제 좀 돌파를 계속 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올라타지는 아직 않았어요.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탈 거는 같은데 그러고 누가 샀는지 보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많이 끌어갔죠. 14만 주씩 뭐 많이 가져갔네요. 좀 저거는 돌파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YG 엔터가 수급이 좋아요 좀. 근데 오늘도 기관은 들어오고 외국인은 거의 단타 개념처럼 좀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있죠. 사모펀드 오늘도 사고 꾸준하죠.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얘네는 데뷔할 때까지
금요일까지는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에 이제 나오니까 그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음악 노래가 어떠냐 평이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정말 별로다 하면 월요일날 당연히 하락 출발할 거고, 괜찮다 이거는 대박이다 얘네 그룹 잘 될 거다 하면은 뭐 월요일날 슈팅이 가능한데, 그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팩 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가져왔던 수익 전부 다 놓칠 수도 있으니 좀 그거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손소독제. 지금 오늘 이쪽이 좀 많이 죽었어요.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올지, 잘 나오긴 잘 나오겠죠. 얼마나 잘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2분기 때는 시젠이 거의 다 독식을 했죠. 진단키트 쪽. 근데 이렇게 많은 진단키트 회사들이 다 그 유럽 인증받고 미국 인증받고 해가지고 다 지금 나가잖아요. 다 수출로. 그럼 당연히 이거 나눠 먹는 게임이거든요. 나눠 먹는 게임인데 3분기는 그러면 더 좋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3분기는 2분기 실적 나와가지고 와 어마어마하네 하고 슈팅 한번 주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기업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했어도 말도 안 되게 계속 가는 애들이 있죠. 해서 저는 그거를 피하고자 이제 알콜 쪽만 계속 챙겨보는데, 한국 알콜 오늘 좀 재미가 없었죠. 근데 전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예전에는 한 번씩 이렇게 뚫을 수밖에 없었던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에서 계속 노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제는 여기 위에서 놀지 않을까. 18,000원, 19,000원, 2만원 2만원이라는 그 숫자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래서 2만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좀 놀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서 요거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22,000원 저는 넘길 것 같은데,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는 걸로 보고 왔거든요. 네. 개인들이 샀던 거 다 뺏어왔죠. 개인 뭐 10만주, 3만주 빼고 만주, 거의 여기서부터 거의 얘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일부 이렇게 사왔던 거 오늘 하루 만에 외국인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거의 비용도 안 들이고 다 뺏어왔죠. 18만 9천주.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기관이 뭐 주도해가지고 얘네 주가를 올린 건 아니고 개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니 좀 얘도 한 번 정도 슈팅 더 나와서 고점 돌파할지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2만원 돌파해서 2만원 위에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안착하면 좀 더 가지 않을까. 실적은 8월 한 15일 그쯤 나오니까 그 전으로 나올 거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6월 4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시행을 했죠. 모든 식당, 모든 음식점에 손소독제를 비치를 의무화했어요. 코로나가 2월, 3월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솔직히 1월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4, 5, 6 풀로 들어왔고, 풀로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졌고, 거기에 플러스로 식당 이런 데에 의무화. 그러면은 그냥 가도 손소독제 많이 늘었을 텐데, 식당에서 의무화, 거기다가 계약이 있었죠. 이때 계약할 때 손소독제들 비치 다 했고 학교에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2분기 실적은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공장 캐파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 얘는 요 가격대에서 이렇게 놀 놈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쉬었고, 그래서 한번 찔러주면은 뭐 시즌처럼 안 가더라도 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언제 상장하는지 날짜가 나왔어요. 그리고 희망 공모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2만원에서 24,000원. 지금 이게 이러면은 정말 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몇 억씩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노는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건 넣어야 된다 보고 있어요. 무조건 넣어야 되고, 왜냐? 지금 비상장 시장에서 6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은 3조 5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상장인데. 근데 희망 공모가 2만에서 2만 4천이에요. 그리고 날짜도 다 나왔어요. IR은 8월 26일 날 진행을 하고 수요 측은 26일, 27일 해서 일반 청약자들 9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그래서 9월 11일 날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후로 해가지고 DPC가 아니고 빅히트 엔터 좀 움직이겠죠. 오늘 DPC 쪽이 움직였어요. 근데 역시나 이 안에서 놀죠. 그냥 이 안에서 놀고, 오늘도 여기 돌파는 못했고 고점들 돌파를 좀 보여줬으면 좋은데 돌파 못했고 계속 여기서 놀면서 뉴스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상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기회를 안 주죠. 뭐 1주 2주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SK 바이오팜 때 좀 그거를 확실히 느껴서 그런지 해서 DPC는 뭐 한 2주는 걸리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게 있었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이제 지분을 정말 소량 들고 있어요. 0.6%였나? 근데 저는 얘네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돈이 모이는 거는 같은데 이것 때문에 모인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 3법 핀테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늘 좀 움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생각하기에는 15%가 작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유심히 보진 않았던 종목이에요. 얘가 그렇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분 0.6 얼마에 포함된 게 또 얘네도 위탁을 하거든요. 그 스틱인베스트가 하듯이 위탁을 해버리니까 자기 돈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이익은 딱히 안 봤던 놈인데 좀 그랬고. 넷마블은 오늘 뭐 한알령도 있고 뭐 게임주들 전부 다 조금씩 움직여서 그래서 올라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얘는 카카오 게임즈 얘기 나오면 조금은 이득을 보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단 채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놀고 있죠. 지금 여기 박스에서 노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좀 뚫어버리고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요런 애들 돌파 어려웠는데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거는 같아요. 지금 요즘 분위기상 증시 상황이나 게임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평가가 좀 좋고 중국이 계속 한국을 포섭하려는 그런 느낌들, 그런 파노 나오니까 당연히 갈 수도 있다 얘는. 근데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카카오는 지분 제일 많으니까 얘네는 워낙 대형주여서 이런 거에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즈 있고 뱅크 있고 그리고 페이지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상장을 할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neptune 막 이걸로 해가지고 얘기는 있는데 사실상 얘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 게임 회사 어디냐, 그 네 글자인데 클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걔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얘는 이제 오히려 좀 애매하게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회사와 자회사 차이인데. 그리고 SK하고 SK케미칼 오늘 좀 장중에 크게 움직였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꽉 채웠네요. 양봉. 내일 슈팅 나와서 무조건 이거 넘기겠네요. 이러면은. 네, 거래량도 좀 터졌고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한번 터치해 보지 않을까 보이는데, 뭐 여기 요 사이에서 이제 나가는 게 이슈가 얼마나 크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K는 솔직히 이거는 좀 배당 성향도 있고 장투하시겠다, 정말 나는 큰 돈이어서 묻어두고 싶다 하면 솔직히 저는 이런 거 괜찮다고 봐요. SK 자체의 그 경영 마인드나 경영하는 그 방향들이 좀 제가 좋아하는 시기거든요. M&A 하고 그리고 상장시키고 회사 키우고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죠. 바이오 쪽에도 지금 손을 많이 대고 있고 좀 좋게 보는 회사고, 상장 이슈가 터질 때마다 SK는 지분도 많아가지고 웬만한 것들 다음 상장이 실트론하고 바이오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쪽 I 뭐라고 있는데 그것도 상장 예상이 되는 애고, 된다면 당연히 또 주가는 올라가겠죠. 상장한다고 하면은 조단이니까.
근데 배당 성향도 있고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얘 같은 애는 한번 SK들 오를 때 같이 그냥 따라 오르거든요. 되게 무겁긴 한데 얘가 한 17조 될 거예요. 보자. 16조네요. 많이 떨어졌네. 해서 얘는 좀 장투하시면서 천천히 가져가기 좋아 보이는데 왜 SK가 그럼 올랐냐 장중에 보시면은 렘데시빌의 600배다.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 치료 효과를 봤다. 근데 얘의 효과가 얼마냐? 렘데시빌의 600배다. 렘데시빌의 600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코로나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렘데시비르가 그냥 기준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게 나오다 보니까 좀 승인이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준이 됐고 너가 기준이면 너의 몇 배인데 600배다.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국, 일본 임상치료에서 8명 중 7명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거 효과가 엄청나다. 연령도 뭐 이제 고연령에서 했네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뭐 내용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쭉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나파모스타트가 뭐냐? SK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SK케미칼이고요. 제조도 SK케미칼, 판매도 SK케미칼. 완전 얘네 약이죠. 보시면은 이게 SK 있죠. 후탄이라는 게 있어요. 후탄인데 이 후탄 안에 성분이 나파모스타트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거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해서 요게 있으니까 SK케미칼이 더 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케미칼이 또 한 번 움직이고 오늘 SK그룹주 대부분 상승을 했고 케미칼 11%, SK 5% 이제 뛰었어요. 5% 뛰었는데도 주가는 욕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서 좀 큰돈 굴리시는 분들은 요런 거 좀 보실만 할 것 같고 오늘 웬만한 게 다 올랐죠. SK텔레콤, D&D, 렌터카, 이노베이션, 가스, 바이오팜 바이오팜 조금 올랐네요. SKC C는 안 올랐네. 내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뭐 등등 있는데 내일 왠지 SK장이 될 것 같아요. 관심 종목 이런 데 뜨는 게 다 SK케미칼, 케미칼 우 그러면 디스커버리 나오겠고 디스커버리 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네트워크스 당연히 따라갈 거고 또 그러면은 SK 본주, SK가 가고 또 SK 우가 또 있고 그냥 SK가 쭉 내일은 장을 다 이끌어 가지 않을까 좀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쪽 이거는 제가 베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 베팅은 이제 패를 까봤는데 그 전에는 1.2% 차이라고 했었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서 1위를 넘기면은 엄청 올라가겠다. 근데 오늘 나온 거는 격차가 6%로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3위 자리 13.8%로 3위 굳히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고 사람들을 아니까 당연히 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기도 올라왔고 어제 발언했던 게 있어요. 그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야권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입 열어주니까 환호하고 있고 그럼 지지율 계속 받고 있고 뭐 내용은 뭐라 발언했는지는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연하고 덕성이 시작하자마자 좀 잘 갔죠. 근데 좀 빠지긴 했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세게 갔으나 좀 빠지는 모습 아무래도 피로도죠. 지금 얘도 갇혀놓고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뉴스를 이거 기다렸던 분들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여기부터 막 기다렸으면은 슈팅 주니까 여기 오면은 솔직히 다 본전이죠. 본전 이상 나오니까 다들 나간 거죠. 근데 윤 총장 정치 테마는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덕성도 똑같죠. 전혀 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수익일 때 다 나가는 거죠. 뭐 정도? 딱 예전에 딱 안착했던 요런 자리 딱 와서 기다리는 모습. 근데 이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지율의 변동이 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좀 세게 가고, 뭔가 발언 그리고 행보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니까 좀 정치 쪽 잘 아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행보나 이런 거 보고 좀 투자해 보실 만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제면 에이텍 봐야지. 에이텍 그렇게 안 빠지나 했는데 꽤 많이 빠졌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보이네요. 근데 내일이나 모레나 이재명 행보가 딱히 뭐가 없다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밑꼬리를 달고 금방 다시 올릴 거라고 좀 봐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6%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빠질 곳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우선은 6%니까 6%네 던지고 보자.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고 2위는 계속 1위를 노려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만약에 한 24,000원 정도 기회 주면은 솔직히 이거는 덥석 물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이텍이 이재명 그쪽 보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제 슬슬 뉴스가 센 게 안 나와요. 슬슬 나오는 게 낫다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적당히 좀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으니까. 뭐 똑같죠. 총파업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정부하고 정부는 대화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유리케어 보시면은 오늘 정도면은 나오실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나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분봉 보시면은 오전에 한번 좀 슈팅이 좋죠. 그래서 13,000원대를 넘었어요. 저는 생각했던 게 좀 이쯤 되면 이슈가 좀 크게 와가지고 여기 14,000원 막 이런 데를 좀 넘어주지 않을까. 여기 막 이런 데들 여기 다 넘겨버리면은 거의 14,000 얼마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요 정도 하고 끝났네요. 오늘 한 50원 오른 걸로 끝났고, 누가 샀지 여기는? 오늘도 개인이 샀고요. 기타 법인 좀 크게 들어오긴 했는데 재료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뭘 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재료가 안 뜨면은 또 여기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기다렸던 분들이 이 박스권에서 나갔고, 이 박스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 위에 박스권을 만들 텐데, 그렇게 한 칸씩 가는 건데, 여기서 뉴스 재료가 안 터지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얘는 요 정도에서 좀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한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지분 싸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직 한미그룹 측에서도 임 회장이 상중인 만큼 지분 상속이나 향후 경영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깔끔하게 잘 나누면은 여기 있어요. 송영숙 여사하고 자녀가 3명이죠. 남매. 어떻게 나누냐, 1.5 주고 1111 요런 식으로 비율을 하게 되면은 송영숙 여사는 12.69%, 나머지 다 비슷해요. 11.26, 10.75, 뭐 11.16 요 정도가 되겠죠. 요렇게 된다. 근데 뭐 이게 싸우기가 힘든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임종윤 사장이 이제 받아가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임종윤을 선택을 안하고 요래 선택을 해버렸다 하면은 이제 싸움이 날 수가 있죠. 이제 좀 그러면은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정말 싸움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한미사이언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저만 싸움이 안 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건지. 요때 좀 크게 올랐었고, 한시경에 오르고서 거래량은 쭉 빠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노는데 얼마나 올랐냐? 한 번에 거의 한 15% 이 정도 올랐죠. 요때 어떤 뉴스가 떴는지 그거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뭐 누가
그렇게 사갔나? 외국인 투신 뭐 딱히 누가 그렇게 막 쓸어간다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사가긴 했네요. 근데 이거 이후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솔직히 더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가 얘가 보면은 상한가, 한미사에서 상한가죠. 한미약품도 지금 상일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얘도 좀 이제는 좀 크게 가지 않을까 봅니다. 주봉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옛날에 70 얼마였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거의 한미 요번에는 이런데 막 가지 않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있긴 한데 얘네가 7, 80만원대 갔다가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얀센이 반환을 냈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야 이거 사기다, 뭐냐 니네 개발한 거 뭐냐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한미 되게 유명했죠. 근데 그거를 MSD 머크사에서 1조원대 기술 수출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갑자기 좀 예상치 못했던 뉴스죠 이거는. 그래서 확정된 계약금을 MSD로부터 이제 $10,000,000 받게 되고 단계별 임상 마일스톤이죠. 마일스톤 식으로 해가지고 임상 및 허가해서 상업화했을 때까지 이제 8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얀센이 이제 뱉어낸 그 기술인데 그 약품을 얘네가 그럼 우리가 계약할게 하고 가져간 거예요. 의외죠. 왜 그랬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텐센트고 이거는. 그래서 한미 쪽에서 이제 좀 주가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이제 경영 분쟁도 있는데 솔직히 경영 분쟁보다는 저 이슈가 굉장히 크죠. SK가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걸로 보여줬다면은 이제 한미도 좀 기술 수출 그 정도 규모 있게 했으니까 좀 잘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말씀 안 드리는데 몇 가지 말씀드렸고, 던파 모바일은 이제 오픈하면은 12일인가요? 오픈하면은 좀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슬슬 약발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던파 모바일은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오늘자에는 이제 슬슬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어제 말씀드렸었고, 행정수도 이전도 크게 움직인 거 없어요. 오늘 보시면은 다 빠졌죠. 5%, 3%, 2%. 이유는 딱 하나, 실사가 미뤄졌다 일주일 이상. 그래서 다음 주 한 목요일이었었나 그쯤 돼야지 이제 실사 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안 둬도 되고, 진단키트 이제 뭐 피로도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었어요. 오늘 적당히 조금씩 움직이는, 그리고 빠지는 것도 있었고, 혈장 치료는 이게 10일날이에요 10일날 뭐 이제 생산한다 그거 있었으니까, 생산하면서 뉴스 나오면은 그때 한번 반짝하겠죠. 반짝하겠죠 진짜. 알서포트는 오늘 10,000원을 넘었던 거는 같은데 보자. 코로나가 늘어날, 어우 이거 뭐야, 이게 뭔 일이 일어났던 거야. 비대면 진료하고 같이 좀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올라가면서 한번 슈팅 쐈는데 굉장히 물린 사람이 많겠네요. 이거는 와, 개인이 20만 주를 샀네요. 네, 연기금 다 때려 팔았고 3호 지금까지 모았던 거 다 때려 팔았네요. 딱히 좋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오늘자에 뭐 잘 사서 매매했으면은 다행이지만, 요런 차트는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한 재료 챙기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뭐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보니까, 백신 쪽도 뭐 SK가 거의 다 백신 하면 그냥 SK 바로 요즘 다 떠올리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제 제가 음성 좀 안 나오면서 영상을 좀 막 찍기는 했었는데 좀 그런 거 주의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